많은 공장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해안가에 폭풍 피해가 발생한다면 생산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죠. 가뭄, 홍수, 산불, 이상한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종합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 이전에 10%가 넘는 GDP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죠. IPCC 보고서에 부산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2070년엔 30억 달러, 2100년엔 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울산 또한 2070년 5억 700만 달러, 2100년 13억 달러, 인천은 2070년엔 9억 6,200만 달러, 2100년 24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연구 결과가 담겼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이라든가 그 많은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20년간 통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바닷가 옆에 그 조망이 좋은 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예전에 그 굉장히 그 조망이 좋았던 집 가격들은 한 7% 정도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높은 쪽에 있는 주택 가격은 한 41%가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수면 상승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면 해안가 폭풍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있을 거고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수록 장마 기간은 길어지고 극심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흉작으로 이어져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 생산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 내전을 더욱더 심화시키거나 이걸 또 유발시켰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난민 사태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후 위기라는 것은 뭐 가뭄, 홍수,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뭐 전쟁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위협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 위기 대응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으면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죠.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내몰리면 결국에는 또 그 지역이 물에 잠기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보험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엔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제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고요. 이미 시작된 비극. 우린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까요? 기후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은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연료를 더 이상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 아닌 청정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반으로 만들지 못하면, 전환하지 못하면 기후위기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점점 더 심각한 재앙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지구온난화의 시계 버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가 내 삶의 직접적인 문제이고 매년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바꾸고 우리가 먹는 방식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결국에는 기후위기 문제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